I am really interested about stripping pumps. I really want to know.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스트리핑 펌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제원, 두 번째 컨트롤링 파트, 세 번째 스팀 파트, 네 번째 리퀴드 파트, 다섯 번째 정비와 그 기타 등등입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왕 짜증 났었다고요? 그럼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오늘 끝을 냅시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스트리핑 펌프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용량은 400큐빅미터, 토탈 헤드 150m, 삭션 헤드 마이너스 5m입니다. 그리고 분당 스트로크 30회, 에스케이프 발브 세팅 프레셔 16.5kg. 자, 여기서 에스케이프 발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뒤편에 에스케이프 발브에 관한 설명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발브의 세팅 프레셔가 16.5인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이 바로 스트리핑 펌프 기본 도면입니다. 먼저 뉴매틱 컨트롤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판넬에 보시면 에어를 공급하는 솔레노이드 발브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발브를 ON 위치로 놓든지 노멀이라고 표시된 위치로 돌려 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관실에서 공급되는 컴프레셔 에어가 공급되며 좌측 빨간선 라인은 아래에 보이는 이머전시 스톱 발브를 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기관실 에어 컴프레셔에서 공급되는 압력 그대로가 여기로 전달되어 이머전시 스톱 발브를 열게 되며 매뉴얼에는 6kg 이상이라 쓰여 있습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파란색 에어 라인은 스팀 발브로 가는 컨트롤 라인이며 다른 명칭은 스피드 컨트롤 발브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 라인에는 에어 레귤레이터가 부착이 되어 있으며 기관실 에어 컴프레셔에서 전달되는 높은 압력을 적정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정 세팅 프레셔는 매뉴얼에 의하면 1.4kg입니다. 스트리핑 펌프 기동 시 좌측편에 보이는 트로틀을 조정하여 스팀 발브를 얼마나 오픈할지 운영자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보통 라인 스트리핑을 할 때 스팀 발브는 50% 정도 열어두면 적정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스트로크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좌측 트로틀을 이용하여 우측편에 보이는 스팀 발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로크 트랜스미터와 스트로크 컨버터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각형 모양이 스트로크 트랜스미터입니다. 펌프 운전 시 피스톤이 위, 아래로 움직일 때 스트로크 트랜스미터를
통과하는 에어 압력이 저 동그랗게 생긴 것이 움직일 때마다 발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에어 압력을 스트로크 컨버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압력과 신호가 스트로크 트랜스미터에서 스트로크 컨버터로 전달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피스톤 로드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스트로크 트랜스미터가 하면서 압력을 스트로크 컨버터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스트로크 컨버터는 그 압력 신호로 인해 전기 접지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단위 시간당 피스톤이 몇 번 움직였는지 감지를 하여 카고 컨트롤룸에 있는 스트로크 카운트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스팀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스트리핑 펌프를 사용 전 통상적으로 기관실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그 스트리핑 펌프로 스팀 좀 보내주이소 하고 말입니다. 그럼 기관실에서 당직자가 스팀 발브를 엽니다. 으이샤 으이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카고 컨트롤룸에서는 솔레노이드 발브를 열어둡니다. 그럼 K14 이머전시 발브가 에어 압력에 의해서 열리게 되겠죠. 이 발브는 그냥 열리고 닫히기만 하며 응급시 이머전시 스톱 버튼을 누르면 발브가 닫혀 펌프가 스톱이 됩니다. 근데 응급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그나저나 저 발브까지 열고 나면 스팀이 K1 스팀 발브까지는 공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팀 발브를 아주 조금만 열어 워밍 및 콘덴세이트 워터를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이 조그맣게 생긴 드레인 발브를 열어둬야 합니다. 자, 도면과 사진에 보이는 저 발브 보이십니까? 저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펌프맨을 부르죠. 펌프맨, 드레인 발브 오픈 앤 스팀 드레인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우짜짜짜 기지개 한번 펴시고 지금부터 스팀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으로 가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이 콘덴서입니다. 스트리핑 펌프 피스톤을 한번 기동시킨 후 바로 여기로 달려옵니다. 스팀이 차가운 콘덴서 쿨러와 만나면 바로 이슬이 되어 그 아래의 캐스케이드 탱크 또는 핫웰 탱크라고 불리는 곳에 저장이 되어 필요시 보일러 용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팀이 보일러에서 나와서 다시 보일러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참말로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열나 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콘덴서 쿨러입니다. 새 것은 아니고요. 리컨디션을 한 후 본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새 것처럼 깔끔해 보이죠? 그쵸? 이 콘덴서라는 것이 해수로 쿨링을 하는지라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진흙,
따개비, 스케일 등등 이름 모를 해양생물들이 부착이 되어 해수가 지나가야 할 통로를 막아버려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기관부에서 저 막힌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긴 하는데 기관장님 입장에서는 참 하기 싫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퀴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래쪽에서 석션을 하고 위쪽에서 디차징을 합니다. 중간쯤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내부는 실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들은 석션과 디차징 쪽의 부위별 사진입니다. 뻔뿌름에 내려가지 마시고 이 사진으로만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메이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드로잉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스트리핑 펌프 피스톤이 위, 아래로 움직일 때 석션과 디차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천천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리핑 펌프의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핑 펌프에는 에어 챔버와 에스케이프 발브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어 챔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는 팽창성, 압축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 흐름의 속도나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순간적인 압력 변화 현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워터 함머링이라고도 하죠. 에어 챔버는 이러한 워터 함머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를 담고 있는 배관 부분을 말합니다. 라인 내부에 유체의 흐름을 급속히 막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라인이나 사용 중인 펌프에 손상을 주게 되므로 펌프의 토출관 쪽에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 압축 공기 탄성에 의한 충격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스트리핑 펌프가 촤 하고 기름을 내뱉을 때 저 에어 챔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촤 내어뱉는 진동을 고스란히 라인과 펌프의 몸체에 그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완화시키는 역할로 에어 챔버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프링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네요. 리퀴드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케이프 발브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에스케이프 발브입니다. 또는 프레셔 릴리프 발브라고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케이프 발브 세팅 프레셔가
16.5kg인 것을 에스케이프 발브 또는 이 릴리프 발브의 세팅 프레셔는 통상적으로 펌프 100% 가용 용량 기준보다 10% 높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16.5kg로 세팅을 합니다. 이 펌프의 100% 캐패시티는 15kg이며 거기에 10% 상위의 압력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16.5kg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강력한 스프링으로 그 압력을 조절하며 라인의 압력이 세팅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그 압력에 밀려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전장치이기는 하나 세이프티 발브는 아니며 프레셔 릴리프 발브입니다. 세이프티 발브와 릴리프 발브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이프티 발브는 프레셔 세팅치의 압력이 도달하면 펑 하고 발브가 열려 라인의 압력을 급속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이 릴리프 발브는 라인의 압력이 세팅치에 도달을 하면 압력 상승에 비례해서 서서히 열리며 라인 내부의 압력이 급속히는 변하지 않으나 그 한계치를 넘지 않게 지그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라인의 압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스프링을 조금씩 밀어 올려 발브가 열리면 유체가 다시 펌프 삭션으로 되돌아가서 압력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이 릴리프 발브는 수동으로 열고 닫기가 불가능하며 세이프티 발브는 필요하다면 그때 수동으로 열고 닫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그려봤는데 원하는 만큼 잘 표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릴리프 발브가 세이프티 발브처럼 펑 하고 열려서 압력을 순식간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현재 하역 작업이 진행 중이라 높은 압력이라 해도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100% 디자인 캐패시티에 도달을 하였다 해도 그 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세이프티 발브가 작동되는 참조 영상입니다. 보기에는 릴리프 발브와 아주 흡사해 보이나 발브가 열릴 때 천천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100% 디자인 캐패시티의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펑 하고 열리며 일정 압력이 약간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릴리프 발브와 세이프티 발브의 비교 애니메이션이 약간 비슷해 보여서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아 보이기는 한데 고마 대충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5번째, 정비와 그 기타 등등입니다. 스트리핑 펌프 기동 시 중요 마찰 부위에 자동으로 공급되는 오토 러브리케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토 러브리케이트라고 합니다. 스트리핑 펌프 중앙 부위에 터빈 오일이 들어있는 사각형 모양의 작은 급유 탱크가 보이십니까? 저 작은 탱크 내의 터빈 오일이 각 중요 부위 작동 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터빈 오일을 공급을 해줍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리퀴드 피스톤 로드 그랜드 패킹입니다. 소재는 난 아스베스토 파이벌입니다. 즉 테프론 소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피스톤 로드가 위, 아래로 움직일 때 분명 마찰열이 생길 것이며 또한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랜드 패킹이 쉽게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터빈 오일로 윤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 펌프의 상태라면 볼트를 조이거나 그랜드 패킹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구조를 알아야겠죠. 자, 지금부터 그 구조와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1, 2, 3번이 그랜드 패킹이며 88번이 실링 링입니다. 그랜드 패킹의 소재는 테프론이며 실링 링의 소재는 브론즈입니다. 터빈 오일 인레트가 실링 링의 위치에 있군요. 윤활유인 터빈 오일이 좀 더 효과적으로 주입이 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 펌프는 아마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제품으로 보여지며 신코에서 만든 스트리핑 펌프에서는 실링 링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디 갖다 팔아먹었는가 봅니다. 이 뭔 개소리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 도면이 신코 제품 도면입니다. 77번에 그냥 간단히 리퀴드 피스톤 로드 그랜드 패킹이라고만 설명을 해 놓았네요. 스페어 파트 리스트 20번을 보시면 리퀴드 피스톤 로드 그랜드 패킹 소재는 난 아스베스토 파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테프론 소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스페어 파트 박스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랜드 패킹이 있다면 교체하는데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혹시 준비된 스페어 파트가 없다면 사이즈가 같은 그랜드 패킹을 피스톤 로드에 맞게 적당히 자른 다음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교체하실 때 방법은 이러합니다. 그랜드 패킹을 그림과 같이 하나씩 포개어 가면서 총 6개를 한 세트로 생각하시고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를 지그시 조으시면 됩니다. 그 후 스트리핑 펌프 첫 기동 시 마지막으로 재차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준비된 러브리케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피스톤 로드에 굳이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참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피스톤 로드에 그리스를 떡칠을 해가지고 멋진 일 한 가지 했다고 뿌듯해합니다. 아주 그냥. 언제까지 아치를 살 거야? 그리스 안 된다고. 작업을 하려면 티 안 나게 해야지.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그리스 같은 거 바르지 말고. 피스톤 로드에 그리스를 바르게 되면
뭔가 윤활이 잘 될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며 그 그리스 때문에 그랜드 패킹이 더 빨리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를 발라놓은 곳이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마찰열에 의해서 열을 받았다가 식은 후에 더 딱딱해져서 오히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보기에도 더럽고 딱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를 바른 후 장점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찾아보면 아마도 대충 36,865가지는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생선하고 있는 선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혹시 이것처럼 피스톤 로드에 그리스를 발라 놓았다면 닦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기술적으로 그런 다음 터빈 오일을 살짝 묻혀 놓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닦아내기는 하는데 이것처럼 너무 심하게 열심히 닦아내다 보면 자칫 피스톤 로드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기술적으로다가 그리고 요 로버트 팔처럼 생긴 이 부위는 그리스를 발라도 무방합니다. 단 적당히 조금만. 또 한 가지, 스팀 파트에 해당하는 피스톤 로드에는 러브리케이팅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그리스를 열심히 바릅니다. 스팀 파트에 해당하는 피스톤 로드에는 카본 파이버 소재의 그랜드 패킹을 사용합니다. 카본 소재는 고온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카본 소재 그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별도의 윤활 시스템이 필요치 않습니다. 혹시 그 부위에 그리스가 발라져 있다면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다가 모든 선박에 오토 러브리케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기대한 만큼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스트리핑 펌프 기동 시 작은 미술붓 사이즈의 브러쉬로 피스톤 로드에 터빈 오일을 살짝 발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기는 한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터빈 오일을 보관하는 에로 탱크 내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툭 튀어나온 핀. 요거는 재질이 브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리 마구마구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안 됩니다요. 혹시 이 부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면 조심히 벗겨내시고 에로 탱크 레벨이 내려가면 내부에 마이너스 압력이 생길 텐데 그때 이 핀이 숨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 나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제품에는 에로 탱크 뚜껑에 실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측건데 그게 숨구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을 거예요.
와우. 입에는 좀 심하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뚜꾸는 어디다가 쳐 팔아먹고 그리스는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허허허 참.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스트리핑 펌프를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 네. 혹시라도 리퀴드 파트의 그랜드 패킹을 교체할 일이 있다면 먼저 스트리핑 펌프의 몸체에 있는 드레인 발브를 열어 그 내부에 압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압력과 화물 잔유가 남아 있다면 충분히 드레인을 한 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그때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피스톤 로드 그랜드 패킹을 교체하려고 볼트를 풀게 되면 허허 이거 재수가 없네?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한 사람의 두 손으로도 막지 못할 만큼 과한 압력으로 잔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Almost finished.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부터 펌프 스트레이너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가끔 스트레이너를 열어서 청소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저 카바에 달려있는 드레인 코크를 열어서 압력 확인하시고 혹시 남아있는 압력이 있다면 충분히 다 빼신 다음에 카바를 조심히 열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이너를 청소하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걸레 쪼가리, 장갑, 볼트, 나트, 비닐 조각, 패킹, 기타 등등 참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삽자루가 나왔습니다. 대가리는 어디 가고 삽자루만 나왔네요. 참말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컨트롤룸에 전달되는 스트로크 정보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스트리핑 펌프의 스트로크 카운트의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스트로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 신호를 이용한 방법과 뉴매틱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뉴매틱 시스템에 의해서 스트로크 숫자가 전달되는 장비이며 이 뉴매틱이라는 것은 그 에어라인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 그나마 좀 더 정확한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별 관심이 없이 사용만 하는지라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키포인트는 자주 드레인을 해주고 에어 레귤레이터의 압력을 정확히 세팅해 두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트랜스미터 상태 확인하시고 잘 관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펌프룸의 스트로크 트랜스미터에서 스트로크 컨버터로 이어지는 긴 에어라인을 한번 에어로 불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는 그 라인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때 한번 해보는 방법입니다. 물이 왜 차냐고요?
기관실에서 공급되는 에어가 충분히 드라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이 되거나 거기다가 에어 레귤레이터가 제 역할을 잘 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요거 에어 레귤레이터 아래에 부착된 오토 드레인 발브입니다. 이리 페인트를 떡칠을 해두니 드레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 좋아하시죠? 이게 오토 드레인이 되기는 하는데 기대만큼 완벽하지는 않아서 자주 손으로 드레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태의 트랜스미터를 사용하고 드레인 발브에는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는데 이 상태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스트로크 정보를 받고자 원하신다면 그건 좀 아닌 듯 싶네요. 꿈도 야무져요. 이 상태에서 스트리핑 펌프 운전 시 스트로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마음도 급하고 이게 또 오류인지도 모르고 생쇼를 합니다. 그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스트리핑 펌프는 언제 준비를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BIQ 규정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카고 오퍼레이션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만약을 대비해서 스트리핑 펌프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음질도 별로 안 좋았고 목소리도 듣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참고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제 스트리핑 펌프는 당신의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음 아이템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 선장이 선장 모자 쓰니까 이상해 보이나?